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그 소크라테스 변론 공부했는데 재밌었나요? 네. 오늘은 크리톤을 먼저 할까 파이돈을 할까, 오늘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겠는데 시간이 된 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크리톤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크리톤은 뭐라 했죠? 크리톤하고 파이돈 얘기를 했는데 저번주에 소크라테스 변론은 자, 소크라테스 변론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얘기고, 이제 크리톤의 얘기가 나옵니다. 크리톤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사형당하기 전에 크리톤이라는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 크리톤이라는 친구는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아마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돈 걱정은 하지 말게, 이 정도예요. 좋은 친구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아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쭉 하는 건데, 주된 얘기는 소크라테스 보고 도망가라, 못 가겠다.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악법도 법이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온다고요.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파이돈까지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크리톤이라는 건데, 크리톤하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소크라테스하고 크리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먼저 나오는데요. 앞에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크리톤이 뒤에 나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네가 온 지 얼마나 되었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크리톤이에요. 자네가 온 지 얼마나 되었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이따가 자다가 깬 거예요. 깨보니까 크리톤이 와 있어. 그래서 크리톤한테 물어봐요. 자네 온 지 얼마나 됐나? 별로 어렵지 않죠? 철학 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온 지 얼마 됐나 했더니 크리톤이 온 지 꽤 되었네. 그렇다면 어쨌든 곧바로 깨우지 않고 말없이 앉아 있었나?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크리톤이 생각하는 게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크리톤이 뭐라 하냐면, 자네의 잠을 곧바로 깨우고 싶지 않았네. 나는 자네가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한동안 놀라고 있었네. 자, 무슨 소리예요? 그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와서 자기는, 크리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 아이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엄청 고민하겠구나. 인생이 뭐니 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눈물 콧물 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잘 자는 거야, 자도. 그래서 나는 자네가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한동안 놀라고 있었네. 그래서 가능한 한 푹 자라고 그냥 두었네. 마지막 잠인데, 그죠? 그래서 자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말했어요. 이 크리톤 생각은 어떨까? 이렇게 잘 자네? 그런데 만약에 깨우면 어떨까? 또 고통 속에 빠질까봐, 잠이라도 푹 자게 그냥 놔두고 싶었다는 얘기죠. 좋은 친구죠. 나도 평생을 살면서 전에도 여러 차례 자네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처럼 자네가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괴로움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자, 크리톤이 얘기했던 그 소크라테스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성인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보면 행복이에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게 주제가 상당히 다양한데, 사실은 크리톤이 얘기했던 소크라테스 행복은 어떤 걸까? 저도 이게 잠깐 생각이 맞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소크라테스가 짜다라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맨날 보면은 이러고 사는데, 크리톤이 봤을 때 자네가 행복하게 평생을 살면서 전에도 여러 차례 자네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참 보면은 괜찮은데 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데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어제 이 잠자는 모습을 쫙 보니까, 달게 자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 행복하게 참 잘 살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크리톤, 내 나이가 나이니만큼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하기, 이쪽이 안 보여서 내가 지금 자기가 왔다고 하여 안절부절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겠는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 됐다 그랬잖아요. 70이 됐는데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안절부절. 여러분, 70이라는 나이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당시에 70이라고 하면 최장수 그룹이에요. 최장수 그룹이니까 70살쯤 됐으면은, 아이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되는데, 죽음이 왔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다른 사람들이 자네와 같은 나이에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지 않겠나. 죽음이 앞에 오면 나이야 상관없이 불안하고 그럴 건데, 일은 됐다고 해서 안 불안할까? 그럼 여러분 일은 다 된 사람 여기 있을 건데, 일은 다 된 사람은 죽음이 안 들어올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럽겠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다. 그렇긴 하지. 그런데 자네는 어찌하여 일찍 온 건가? 자, 일찍 온 얘기를 묻죠. 왜 일찍 왔어? 새벽부터 왔겠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슬픈 소식을 전하러 왔네. 무슨 소식일까요? 무슨 소식인가? 그 배가 델로스에서 왔는가? 그 배가 도착하면 나는 사형을 받게 되어 있네.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좀 앞뒤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배가 무슨 배냐 하면요. 그 배가 무슨 배일까요? 여기서. 그 배는 무슨 배지? 지기로 오는 배인가? 이 당시에 그 그리스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좋은 일에 이런 부정한 짓을 안 저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거죠. 갔다가 그때는 사형이 멈추는 거예요. 사형을 멈추고 있다가 이제 배가 돌아오면 그 좋은 일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일에 부정한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 배가 갔다가 출항을 했다가 그 출항에서 이 배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축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갔다가 들어와야지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소크라테스는 한 달 전에 죽었을 건데 이 배가 출항하는 바람에 한 달 연기된 거예요. 사형이.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달 정도로 연기된 거예요. 연기돼서 했는데 크리톤이 와서 슬픈 소식이네. 그 배가 돌아오게 된다. 그럼 무슨 소리야? 네가 곧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슬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지금 소크라테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크리톤이 얘기합니다. 그 배가 도착했나 하고 보니까 실은 도착한 것은 아니네. 그러나 아마도 오늘 안으로 배가 들어올 걸세. 그렇게 되면 내일이 자네의 마지막 날이 될 것 아닌가. 연기됐죠. 사형이 연기됐는데 배가 오늘 돌아오면 내일 일은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아직 늦지 않았네. 자, 이제 여기부터 크리톤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이것을 벗어나 목숨을 구하도록 하게나. 자네가 죽으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친구를 이름 부르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자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쓰고자 했다면 자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인색해서 자네가 죽었다고 여길 걸세. 그렇게 남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돈이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지금 있는데 보석금을 누가 안 내. 그럼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날 꺼내줘야 되는데 안 꺼내주네, 저 양반이. 근데 와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교수님, 돈 줄 테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세요. 그런데 안 나간다니까 뭐라고 설득하는 거야. 남들이 보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돈 아끼려고 교수님 안 꺼내준 걸로 오해할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돈이 많은데 크리톤이 네가 돈 아끼려고 그 사람은 돈 안 썼냐 이렇게 할까 봐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네에게 여러 차례 타러 갈 것을 권하려고 애썼지만 자네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로 봐서는 이게 지금 내가 구할 수 있는데 돈 얼마나 주겠다는데 안 가니까 자기가 오히려 오해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크리톤은 참 좋은 친구 같아요. 돈 써갖고 사람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크리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들의 견해에 얽매이는 건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실정을 알 걸세.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크리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들의 견해에 얽매이는 건가? 저게 소크라테스 사상이라니까요. 남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은 일에 대해 실정을, 남들은 몰라도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니하고 나하고 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나 소크라테스 뭐예요? 다수의 의견도 신경을 써야 하네. 민주주의죠. 아까 위에서 말한 사람, 주목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플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를 들어. 그렇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모르는 사람도 좀 신경 써야 안 되냐? 이 사건만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왜?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에 의해서 가는데 대중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들으면 결국 큰 재앙을 받는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다수 사람 무시하고 이 꼴 되지 않았냐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남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한번 잘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야, 여러분, 남을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로 사실 대치가 돼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거 뭐 중요해? 내가, 우리 옛날에 DJ DOC 노래 있잖아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반바지 입고 출근해도 되지. 나 좋으면 그만이지.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자, 나만 좋으면 되냐, 그러면. 남들 뭐 신경 써? 나 좋으면 되지. 이런 거냐, 정말. 그러면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반바지 입고 다닌다고 피해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사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게 남들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지만 다수의 의견 신경 써야 될까, 안 될까 하는 겁니다. 써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적절히는 써야. 자, 저 선생님이 오늘 치마를 입고 왔어. 치마를 입고 왔어. 괜찮죠? 남들한테 피해 줬어요, 안 줬어요? 피해 안 줬죠? 자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좋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다수의 의견은 뭐냐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럼 내 편하면 됐지, 자식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문제점 한번 보자고. 여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 없을까? 문제는 없지만 다수가 생각했을 때 좀더 아니다 싶은 그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는 비난받을 수도 있다.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럼 소크라테스 이러겠죠. 남의 비난이 그렇게 중요한가? 또 이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먼저 남의 비난을 신경 안 쓰고 먼저 하는 사람은 뭐냐면 선구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선구자하고 뭐가 틀리냐면 선구자하고 막가파하고는 틀립니다. 선구자는 뭐냐면은 이게 편하고 옳다는 거죠. 이런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가파들은 뭐냐 하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좋다니까 하고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자, 선구자는 뭐냐면 이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는 거죠. 내가 먼저 했을 때 남들이 따라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남들이 따라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유행이 됩니다. 갑자기 내가 여기 제일 먼저 옛날에 윤복희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비즈니스 카드를 처음에 입었잖아요. 욕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 묵했죠. 저게 벗고 다녀라 차라리 뭐 빤스 보이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너무 그것도 괜찮은데 하고 한두 사람이 따라하기 시작해갖고 비즈니스 카드가 유행을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행을 하면 그 사람은 비난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때는 추종자가 많아지면 이게 대세가 되죠. 대세가 됐을 때 누가 비난받을까? 안 입는 사람이 비난받습니다. 왜? 유행도 모르는 덜 떨어진 것.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유행의 선구자들이 바로 선구자인데, 그러니까 먼저 했다. 안 따라하면은 깨끗당? 이거는 이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따라하면은 선구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런 의문이 한번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난을 처음에 다 받으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그 비난을 받으면서 했을 때 올바른 일을 하면은 그거는 괜찮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걸 막무가내로 하면은 관습에서 어긋난 비난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결국 대중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받으면 결국 큰 재앙이 온다는 거죠. 이 재앙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봤을 때 여기서 재앙은요, 대중들 대다수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할 때 하면은 그게 민주주의에서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저번에도 민주주의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주주의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밑에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대중이 큰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큰 선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이네. 자, 보세요. 대중이 큰 재앙을 가져다 준 것은 큰 선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내가. 그 대다수의 그 대중들이 안 따라올 때 오히려 큰 선을 베풀 수도 있다. 왜냐하면요. 하지만 실상 그들은 선도 행하지 못하고 악도 행하지 못하네. 말하자면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지도 우매하게 만들지도 못하며 그들의 행위는 그저 우연에 불과하네. 우연에 불과하네. 제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이 말은 소크라테스 얘기하죠. 위에서 대중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들으면 결국은 큰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대중이 큰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큰 선을 베풀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남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하는 것이 큰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중들이 비난을 받을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큰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도 악도 행하지 못하고 그저 우연에 의해서 아니면 매스미디어 즉 남들의 소문에 의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게 다 선과 악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 그래서 크리톤이 말합니다. 자네가 탈옥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혹시 나와 그 밖에 다른 친구들의 신상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까 우려해서가 아닌가? 내가 혹시 네가 돈 써갖고 날 풀어내면은 그죠? 죄수 탈옥의 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탈옥시키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하면 너희들 죄 받을까봐 그래서 탈옥하지 않나. 안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자네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위험점 아무것도 아니네. 더 큰 위험도 각오하고 있으니 내 말을 듣고 따라주게. 즉 우리 걱정하지 마라. 혹시 우리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돈 써가지고 나중에 혹시 탈옥시킨 죄를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좋은 친구죠. 이런 친구 하나쯤 있어야 된다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걱정해요. 혹시 내 때문에 느그다칠까 봐 걱정도 하지만 그 밖에도 내가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거 말고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소크라테스는요.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친구가 찾아와서 설득하는 거예요. 자, 도망가라.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저렇게 처절하게 얘기하는 걸 한번 보시라고. 자네가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내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면 여기 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자기들 돈으로 비용을 대주겠다 하네. 내 돈 안 쓰려면 딴 사람 돈 대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중 한 명인 테베우스 신미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신미아스가 안 되면 신미아스가 이 사람 그리스 사람 아니 이쪽의 사람 아니거든요. 아닌데 테베 출신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아마 파이돈하고 일단 나와요. 이 신미아스라는 사람이. 신미아스가 향연에도 아마 등장하는 건가 내가 확실히 아마 등장하지 싶은데 이 사람도 지금 소크라테스의 말하자면은 지원자죠. 지원자인데 이 사람이 돈 주겠다. 그리고 케베스를 비롯해서 그 밖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내려고 할 걸세. 그러므로 돈 걱정으로 탈출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네. 자네가 어디에 가든 기꺼이 자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나선 이들이 많다네 하고 또 설득을 합니다. 엄청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런 일이 됐을 때 누가 나를 위해 돈 써줄까? 나 그 생각 해봅니다. 없을 것 같은데. 요새 돈이 엄청 귀하게 생겨가기 때문에 회장님도 요새 난 회장님을 좀 믿고 있는데 회장님도 좀 요새 아닌 것 같기도 해. 좀 그런 일 한번 당해보면 저게 더 겁난 얘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자네가 자식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자식을 낳았다면 그들을 끝까지 기르고 가르치는 일 또한 자네의 책임이지 않은가. 친구가 얘기합니다. 네 새끼가 4명이나 있는데 아까 자식 3명이 봤잖아. 어린애들이. 그런데 자네는 가장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네. 이게 사실은 친구 얘기는 맞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예요. 죽는 게 제일 무책임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죽는 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사람을 무책임하다고 하는 이유도 책임지지 않을 거 쉬운 걸 택하는 겁니다. 탁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네는 평생 동안 덕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함양하겠다는 말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비겁하였기 때문에 자네 신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네. 자네가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 고발을 당했고 재판의 진행과 그 결말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네. 이거는 굉장히 또 앞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말렸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개입을 안 했다는 거죠. 네가 똑똑하고 하니까 계속 놔뒀는데 아이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비겁했다. 내가 친구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리고 변호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혼자 변호하고 네 혼자 다 한다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자네가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왜 쓸데없는 소리였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네를 구하지 못했고 자네 역시 자신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네. 둘 다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온 것은 둘 다의 책임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크리톤의 친구들도. 이제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네. 여기서 지금 뭘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거 하지 말자.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사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배가 곧 온다는데 배가 내일 오늘 도착한다는데 네 내일 죽을 건데 마음의 결정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계획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오늘 밤 안으로 일을 끝내게. 더 망설였다가는 일이 틀어질 걸세. 제발 부탁이니 내 말을 들어주게. 여러분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상황은 어떠냐면은 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든 돈을 써갖고 빼내면 국외 탈출을 시키면은 더 이상 죄를 안 묻는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뭐 아까 테베도 있지만은 그 크레타 섬 쪽으로 해갖고 그리스 이쪽 히랍 쪽이 있으면은 마케도니아 쪽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면은.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을 비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의뢰이 아이고 마 내가 여기 살지 않으면 옆으로 도망가면 군사를 보내서 인터폴을 통해서 이렇게 회수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 그냥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 제도가 묵인했다고.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니까 누가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죄도 있다는 거죠. 네가 죽으면 나는 평생 그런 죄를 안고 살아야 되니까 내 말 좀 들으라 제발. 지금 뭐 옳고 따지고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랬더니 뭐 답답하죠. 내일 죽는데 오늘 얘 보니까 답답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뭐시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네 이제 급하니까 뭐 생각했어? 네 아들 생각해라 이 소리 아닌가? 아들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네 없으면 어쩌더라 호로자식으로 키울래? 막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자네가 나를 생각해주는 성의는 매우 고마운 것이네. 하지만 그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때 그러하네.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그 성의가 고마운 것인데 도리에 어긋나면 안 받겠다 소리예요. 반대로 그것이 옳지 않을 때 자네의 성의가 크면 클수록 재앙이 커질 뿐이네. 지금 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자꾸 하는 것이 고맙긴 하지만은 그 고마움이 도리에 어긋나면은 나를 갖다가 잘못하면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성인들의 삶이 다 저기서 걸려요. 뭐냐면은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야, 그쪽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자네의 성의가 크면 클수록 재앙이 커질 뿐이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여 판단해 보세요. 자,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내게 옳다는 판단을 내려야만 이에 따를 수 있네. 내가 옳다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처지라고 하여 이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거 잠깐 내가 생각해 보셔서 옳지 않은데 이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인의 삶이에요. 성인의 삶. 옳지 않은 길을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잠깐 또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런 철학을 할 때. 나는 과연 옳지 않더라도 그때 분위기나 상황에 맞춰서 예의하진 않았는가? 그것이 혹시 많지 않았는가? 많았다면 나는 뭐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그랬다. 라면 그 조금 낫긴 낫는데 성인의 반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은 죽어도 목에 칼이어도 옳지 않다고 했을 때 그게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다 그런 성인의 반열은 다 공자, 다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아니야 하면 안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내가 옳다는 판단을 내려야 이걸 따를 수 있지. 네가 지금 가자 뭐 이렇다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해야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처지라고 해서 이를 어길 수는 없다. 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여기서 바꿀 수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보다 나은 원칙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자네 말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보다 나은 원칙이 뭡니까?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원칙인데 이게 진리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네가 도망가는 게 진리다. 그게 애들 때문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구들 목 아니라는 거죠.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모든 견해를 무작정 존중할 것이 아니라 존중할 만한 견해를 존중해야 하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것은 그렇게 하되 어떤 사람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지. 옳고 그름을 이 상태에서 따진다는 게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회장님이 와서 빨리 도망갈 길 돈 매수해놨어요. 빨리 도망갑시다. 그러면 아싸. 이렇게 일단 가서 생각해 봅시다. 가서 생각해도 안 늦을 거 아닌가? 거기 가서 또 싸우겠지. 다시 들어갈래 그러면 그때 말리겠지. 근데 가기도 전에 여기서 이걸 옳고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 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듣고 보는 거는 맞잖아요. 그거 옳은 말이다. 그것도 옳은 말인데 소크라테스는 뭐라냐?
지혜로운 사람의 견해는 이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견해는 이로운 것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견해는 해로운 것이 아닌가. 아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고요. 해로운 사람은 뭘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어리석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이 민중들이.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연습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의사나 체육교사의 의견을 기울이는가? 아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 이 민주주의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코치나 옆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듣겠지? 안 들을까? 코치가 아니면 여기 금메달 땄은 사람이 와서 자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노숙자도 그러고 뭐 여기서 뭐 여기 정치하는 놈도 그러고 시인도 그러고 여기 문학 시 쓰는 사람이 와갖고 시 쓰다 말고 갑자기 그래 뛰면 안 돼요. 이렇게 뛰어야 돼요. 이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뛰면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 말을 들어야지 아무 말이나 막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수의 비난이 아니라 한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이 다수는 누굴까요? 어리석은 다수. 한 사람은 누굴까? 올바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다수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할 때 우민정치가 된다니까. 지금의 작금의 사태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르르 이게 이른갑다 그러면 갑자기 아닌갑다 이래가지고 정치가 또 막 바뀌어요. 이거 우르르 이러면은 또 갑자기 법제화가 되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걸 표를 똑같이 가져야 되느냐 표를. 그래서 똑똑하신 분은 표를 한 2장 주고 조금 좀 어리석은 사람 이것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생겨? 평등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 초딩들은 1장, 국절, 중절 2장, 고절 3장 이러면 되느냐? 이런 문제 생각은 한번 해보자고.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은 시험을 쳐가지고 몇 점 맞은 이 사람 이상은 점수를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해갖고 민주주의 투표를 한다. 그러면 더 좋을까? 그러니까 방법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앞에 하나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 노숙자도 한 표, 대학교 졸업해갖고 뭐 정치학 박사도 한 표?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을까? 옛날에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 했다니까.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이런 문제가 걸립니다. 자, 다수의 비난이 아니라 한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 이게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다수의 비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그의 칭찬을 기뻐해야 하겠지? 왜? 운동선수라면. 그죠? 말하자면 그 밖에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을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게 아닌가. 자기가 아까 다른 사람 비난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얘기라는 얘기죠. 똑똑한 사람 한두 사람 얘기를 들을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 얘기를 다 들어야 할까? 그건 물론이지. 왜 운동선수가 시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맞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해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 안 돼요. 그 어리석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쪽 따라간 사람이 좀 미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점쟁이들 따라가는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건 사견인데, 난 점쟁이들 치고 잘 사는 사람은 그다지 못 봤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가다 보니까 신 방금 내렸다는데, 다 쓰러졌어, 집이 다 신이 방금 내리질 않았으면 더 날 걸 그랬어, 이 사람은. 다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난 점쟁이 깃발 꼽아는 집 가면 대부분 다 좀 빌딩에 꼽아놓고 잘 살면 난 그 집 가겠어요. 그래갖고 용왕 같은 의자에 앉아서 딱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팔찌 한 5개 끼고 이래 앉아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이 사람 지하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사람한테 내 학기를 물어. 그것도 자가용 벤츠 타고 가서 물어봐요. 내가 이거 사업에 투자할까 말까요? 그거 웃긴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좀 가끔 들 때도 있어요. 물론 뭐 내가 점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예로 따지자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그래야지,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사업도 안 해본 사람한테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할까 말까 물어보면은, 어디 보자. 그래갖고, 부채가 일로 움직이는 대로 했다. 그래갖고 반반 아니야, 이게. 되면은 장땡이고, 대단하다고 안 맞으면 재수 없었네, 이러고. 그럼 나도 다 맞추지. 하여튼 그런 계열도 있어요, 일부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가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이지. 그렇다면 만일 한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의 판단과 칭찬을 무시하고 전혀 전문 지식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겠는 이 얘기하잖아요. 사업가가 사업하는 사람 말 안 따르고
아니, 점쟁이한테 물었더니 이거 사업하지 말아네. 그래, 안 했어. 점쟁이가 사업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아름답고 온 것, 추운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게 사실은 철학의 관심이거든요. 어느 쪽이냐. 예. 옳고 옳지 못한 것.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아름답고 추한 것. 이거 미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악과 선한 것, 악한 것과, 억한 것과. 자, 이런 것, 이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대중의 판단에 따르고 그것을 비평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도리의 밝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겁니다. 대중의 판단을 따르고 그들의 비평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욕한다고 하고 그쪽이 꼭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사람들 몇 명들을 갖다 보고서 거기서 따라갈 거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 자, 이걸 어디다 묻겠지? 그 올바로 물어봐냐, 올바로 물어보냐는 거야.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딘가를 좀 보고 누구한테 상담할까? 전문가가 누굴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물어보면 이상하죠. 자, 보세요. 자, 애가 지금 공부를 안 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애가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갖고 얘 진로 문제도 걱정이고 내가 좀 걱정 중에서 진로를 어디를 보내 죽겠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상담하는데 친구는 애 안 키워. 얘는 이혼해갖고 벌써 애는 다 없어. 그런 사람한테 가서 얘 애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친구가 야 진짜 애 아무거나 그냥 막 키워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 말 듣고 또 집에서 들어. 그거 될까 안 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의견에 따른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의견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냐? 이걸 그래도 꽤나 아는 놈한테가 물어봐야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느냐는 거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대중의 판단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에 관한 지자의 판단이 아니겠는가. 예, 그 비평을 두려워할 것은 정의와 불의에 관한 지자의 판단. 여기서는 사실 철학자예요. 이거는 그죠. 정의와 불의 이건 지자 알고 있는 사람인데 존중해야 할 것은 진리 자체라는 것이네. 여기로 결국 보면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철학자라 그러는 거예요. 철학자. 철학자가 영어로 뭐죠?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영어로 저는 뭐라 그랬어요? 필라소피라 그러죠. 필라소피. 필로소피가 뭐라 했어요? 학문을 사랑하자. 네, 지혜를 사랑. 학문이 아니고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필로소피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자의 판단, 이건 철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존중해야 할 것은 진리 자체라는 말이다. 진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네. 그러나 대중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데서 대중 때문에 죽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하자면 다수의 횡포예요. 다수의 횡포. 다수가 맞다고 해서 그게 맞느냐? 근데 다수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재판을 합니다. 조홍규가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근데 난 요새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내 이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저는 지난 총선입니까? 지난 총선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를 잠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가 좋긴 좋은데, 좋죠. 민주주의가 지금 사실은 그동안 모든 정치제도를 돌려갖고 제일 그래서 좋다고 한 게 민주제도입니다. 맞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내가 그 선거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서류가 이만큼이 왔는데, 나는 우리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인데, 나 솔직히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한 사람 말랑강 정도고, 내가 공부를 한참 했어야 될 정도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르는 사람을 난 뭘 보고 뽑을까 도대체? 첫째, 당 보고 뽑는다. 그래서 똑똑한 놈이고 그대로 들어온 놈이고 당만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에다 돈을 주고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사람 뽑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뽑았습니까? 진짜 다 알고 뽑은 사람이 있나? 그럼 뭘 보고 뽑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민주당이야. 나는 무슨 당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그놈 잘못 뽑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 같은 놈 뽑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나는 뭐 어때? 내가 뽑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휩쓸려서 뽑은 거야. 이게 다수예라니까, 이 다수. 그래서 다수에, 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대중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했다고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 즉 우리가 소중히 여길 것은 단순히 사는 문제가 아닌 선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죠. 결국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선하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진리를 탐구하면서 진리 쪽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우리가 택하는 거죠. 여러분은 항상 우리 인생에서 두 갈래 길을 택합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렇잖아요. 이쪽 갈까 이쪽 갈까 택하는데 그중에서 내가 선 쪽으로 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용기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왜? 꼭 선을 택하려고 하면은 그게 선이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가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선 쪽으로 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택하는 것이 뭐라 한다? 용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소를 해나가는 거지, 앞에.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아테네 사람들의 허락 없이 여기서 나가는 것이 옳다는 확증을 얻는다면 나가고, 그렇지 않다면 나가지 말아야 할 걸세. 아테네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허락 없이 여기서 나가는 것이 옳다. 우리 둘이서 그냥 야 나가자. 나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네가 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걱정들, 이를테면 금전관계나 여론, 자녀교육에 대한 고찰에 대한 것들은 이성도 없고 터무니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는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닌가? 그게 사소한 거죠. 지금 말하자면은 내 애새끼 좀 먹여 살릴까, 아니면 애들이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터무니없이 너무너무 이건 터무니없는 그 생각 아니냐. 그게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현실은 안 그렇죠. 현실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애는 어떻게, 내가 죽으면 우리 애는 어떻게 살까? 이런데 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성인들은 그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문제다. 그걸 가지고 판단의 근거가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 순결하거나 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겁니다. 눈도 깜빡 안 하고 계백장군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처자식을 죽이고 전쟁을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그런 룰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네의 말은 훌륭하네. 듣고 보니 훌륭한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 거? 그럼 어떡하란 얘기야? 너 안 나가겠다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떡할까? 소크라테스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복을 할 때 옳지 못한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네요.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복할 때 옳지 못한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든 부정을 저질러서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불의를 갚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사형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튀기면은, 내까지 또 튀기면은, 그건 뭐예요? 왼수 갚는 거죠. 너희도 잘못했잖아, 이 새끼들아. 그래, 내 타로 갈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의를 했다고 나도 불의를 같이 저지르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불의를 불의로서 갚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 또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가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 새끼가 나쁜 짓은 먼저 했는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지가 먼저 했거든? 자, 그럼 지가 먼저 했으면 나는 같이 해도 되나?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해도 되나? 되지 뭐. 우리 일반적으로는 되지 뭐. 저 새끼 지가 나쁜 짓 했으니까 나도 같이 하는 거야. 지가 우리 애 때렸거든? 나도 지가 때렸지. 한데. 그럼 잘못됐나? 잘못됐어요. 소크라테스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불의를 불의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때렸더라도 나는 때려서는 안 돼요. 근데, 지가 우리 마누라하고 바람피고 나도 지가 마누라하고 바람피고,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불의를 계속 이렇게 갚는 식으로 갚버리면은 이거는 세상이 완전히 혼탁해지는 거죠.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법에서 하는 짓이지 인간이 할 짓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를 갚는 것은 안 된다. 자, 그때 크리톤도 인정합니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자, 우리는 남에게 어떤 일을 당해도 보복을 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안 되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 보복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네. 여러분 해놓고 나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에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안 될까? 그 잘못했네 하는 것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심. 이걸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안에 내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보복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양심에 찔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국의 허락 없이 여기서 나타날 경우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겠나? 자, 일단 보세요. 돈 받은 놈 잘리겠죠? 돈 받은 놈 잘리고 옆에 또 그 간수 감독한 놈 관리 잘못 잘리고 여러분 이 생각까지 우리는 안 하는데 속고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인의 모습을 여러분이 조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가상칠언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옵나이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내가 도망가면은 야 저 옥졸들하고 우리 아래로 싹 그죠 경기 근무 다 잘못한 놈 싹 다 잘릴 건데 걔들 무슨 죄가 있냐. 그렇다면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 아닌가. 응? 내가 지금 여기서 탈출을 하였을 때 국법이나 통치권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국법이나 통치권입니다. 이제 법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 알겠어요? 법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냐. 자, 내가 만약에 도망가면은 법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건가. 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말해보게 소크라테스. 자네는 우리의 법률과 나라 전체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지금 의윤화돼가지고 법이 소크라테스 얘기야. 법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소크라테스 자네는 우리의 법률과 나라 전체를 파괴시키려는 게 아니라 네가 도망가겠다는 것은 법을 파괴하는 거다. 자네는 나라에서 내린 판결이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개인이 무효화시키고 파괴시켜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나? 법이 물어요 지금. 네 도망갔는데 야 네 법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되겠어? 이렇게 묻잖아요. 자 크리턴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 주는가? 법한테 뭐라 그럴까? 법률이 파괴되려고 할 때 우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부정을 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면 그걸로 좋은 건가? 그걸 법률이 물어요. 네 도망가면 나라 꼴이 어째 되겠냐? 이랬더니 나라가 판결을 들었게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요새 지금 참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판결 문제 계속 나오죠. 뭐 이번에도 뭐 계속 판결 문제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 소리가 딱 한 말은 아니고 나오는 거예요. 법이 엉터리를 했을 때 이게 왜 문제인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문제를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는데 처음에 보세요. 이제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디 살았어요? 아테네 살았잖아요. 아테네 살면서 법의 혜택을 누렸을까 안 누렸을까? 법의 혜택을 누렸겠죠. 왜? 법이 없었으면 강도를 당했을 수도 있고 법이 없었으면 지구집에 누가 불을 질렀을 수도 있고 많은 그 제도들이 법 때문에 막아지고 나는 안전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혜택을 법한테 다 누렸단 얘기예요. 그래 놓고 그러면은 그때 잘못된 법이 있으면 내가 항의를 했어야 되겠죠. 이 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항의 한 번 안 하고 법을 잘 누리고 있다가 나한테 불리한 법이 나오니까 이제 튀었어. 튀면서 법한테 에이 들어본 법 새끼들 나쁜 새끼들 악법 새끼들 이러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동안 누렸던 이 법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좋은 법이었잖아. 그동안에는 나를 보호해주고 난 법 속에서 너무 좋아 이러고 있다가 나한테 잘못된 법이 있으면 이 개새끼 법다 나쁜 법들 아주 법이 아주 그냥 지랄 같네 이러고 튀었어. 튀고 나면은 이 법은 야 이 새끼야 니 좋을 땐 좋은 법 하다가 이제는 나쁜 법 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하고 튀면 되냐? 그러니까 확신하건대 그렇게 해야 되네. 소크라테스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소크라테스 그러면 국법이 다 안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국법이인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자네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교육을 받았네. 게다가 자네는 늘 덕을 강조해왔지 않은가. 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이 자네를 전쟁터로 끌어내도 자네는 부상을 입거나 전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쟁터에 나가야 하며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네. 부모에게 행포를 부린 일이 온당하지 못한 것처럼 조국도 마찬가지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네. 이게 법치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 교육도 법 속에서 받았고요. 전쟁터도 법칙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징집을 했어.
곧 전쟁이 납니다. 징집. 나가 싸우세요. 여태껏 법을 갖다가 내가 잘 따랐는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네? 요 법은 안 따라야 되겠네? 이 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야. 안 되죠. 그리고 여태껏 법 속에서 여러분이 잘 했으면은, 이제 이 법도 따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악법도 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법 중에서 지금 좋은 거, 나쁜 거 다 골라봐요. 골라봐.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원래 법하는 애들이잖아요. 이건 고쳐야 되겠네. 이걸 국회에 간다고, 국회가. 요 법이 좋냐, 요 법이 좋냐라고 하는데, 요 법이 좋은 거 할 때 지한테 유리하게 싹 바꾸는 놈이 이건 나쁜 놈이지, 이제. 전체한테 이득되게 싹 바꾸는 거잖아요, 법이란 게. 자, 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자, 조국도 마찬가지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법에 대해서 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법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걸세. 아테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갖고 가고 싶은 어딘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지 않았는가?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딴 나라 가면 산다고. 딴 나라 가면 돼요. 이처럼 우리 국법은 누구든지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가 싫어진다면 식민지든 그 밖에 어떤 나라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재판 방식이나 그 밖의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고도 이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는 이미 우리의 명예에는 무엇인지 동의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벌써 퇴했어야 돼요. 벌써 퇴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 다 버티고 혜택은 다 받고 있죠. 10만 원 받았잖아. 재난지원금 받았잖아. 받지. 저처럼 저처럼 하면 안 되겠다. 받지 말든지 받았으면 책임을, 그거 좋은 것 받았으면 나쁜 것도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요거 받을 때는 좋다가 에이씨 이건 나쁘고 세금은 세금 올라간다 봐봐라. 그러니까 아예 안 받고 처음부터 난 이것도 못 받고 세금도 못 내네 이렇게 하면 성평성이 맞아. 나중에 어디 가서 재판 받을 때라도 큰 소리 치면 된다니까. 제가 국가돈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국가돈 받으면 그거 큰 소리 못 치잖아. 그래서 내가 소크라테스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중에 내 양심에 난 안 받았잖아. 지금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안 받았잖아. 이거 큰 소리 친다고. 내가 나와서 봉사활동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내 돈 쓰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근데 돈 받았으면 어때요? 책임져. 좋은 것만 받고 좋은 거 안 할 수 없죠. 나라에서 교육받고 다 받고 했는데 자, 이 나라 싫으면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 당시에는 맘대로 떠났는가 봐. 이때는 여권도 필요 없고 튀면 되는데 안 가고 여기 살았잖아. 살다가 이제 법에서 사형선고 내리니까 아이씨 나 이 법 치러. 튀면 되나 안 되나. 아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형 받아도 여기서 여태껏 혜택 받았으니까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싫은 사람 얘기해봐. 내가 보내줄게 딴 데로.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세상을 얘기하는. 그래서 여태껏 가만히 묵인했다면 어때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묵인했다면 뭐라고요? 동의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서 뭐 합시다 이런데 속으로는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아무 말 안 했죠. 침묵은 동의입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갖고 자 그럼 돈 거둡시다. 그런데 나 못 내요. 그러면 아니 저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게 동의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암묵적 동의라는 게 있거든요. 암묵적 동의가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한 것이 그래서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거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자,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남들 다 데모하러 가요. 데모하러 나가는데 데모 저거 해야 되나? 데모는 좀 그렇지. 자, 그 사람들이 다 데모하고 뭘 쟁취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여기 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안 된다 막 데모했어. 그래갖고 데모하러 갈까 말까. 근데 나는 그까지 싫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 들어서게 했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그동안에 있던 보상금 다 받아갖고 나눠줄 때는 가서 나도 받아야지.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치사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안 받아야지. 난 거기에 대만도 못 갔으니까 저는 안 받겠습니다. 예, 저는 거기 뭐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 들었어도 안 들었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됐어. 그럼 받는 건 또 받아가고 저번에 받은 사람들 돈 돌려줘야지 그러면. 난 또 안 가. 이러면 이제 치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인간한테 있다는 거죠.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걸로 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이제 법이 아직 얘기합니다. 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자네가 국법에 관해 어느 누구보다 충실히 따를 것을 동의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아, 법이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너 옛날에 너 이거 동의했잖아. 자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자네는 결코 이 나라에 머무르지도 않고 다른 나라 떠났을 거라니까. 이 새끼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으면 가야지. 여기 앉아고 비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트모스에 간 일 외에는 축제를 보기 위해 이 나라를 밖을 떠나서 어느 곳에도 가지 않았고 전쟁을 위해 아테네를 떠났을 때를 제외하면 다른 곳에 간 적이 없네. 이 소크라테스는 딴 나라 안 갔다는 얘기죠. 어? 자네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을 가지도 않았으며 다른 나라와의 일과 법률이 어떤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네. 또한 자네가 이 나라에서 가정을 꾸몄다는 것은 자네가 이 나라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암묵적 동의예요. 그동안 데모 안 하고 잘 있었잖아. 그래갖고 딴 나라 여행도 안 가고 이 나라 좋다고 붙어 있다가 이제 이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딴 나라 튄다. 이 말이 돼? 계속 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 여러분 얘기해봐. 돼?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 저기 필리핀 가봤잖아요. 그거 좋으면 가서 눌러 살지. 왜 여기 다시 들어왔어? 어? 거기 그렇게 좋으면 거기 살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까 축제 때 갔잖아. 아니 난 거기 축제 보러 잠깐 그 여행 잠깐 갔다 온 거야. 여기가 좋잖아. 그죠? 근데 왜 여기 법 안 따라? 이렇게 이제 법이 얘기하는 거야. 법이. 치사한 놈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 재판에 있어서도 그러하네. 자네가 원한다면 국외 추방의 법을 제의하여 충분히 그래야 할 수도 있었을 것일 때. 재판에서도 내가 나 이 나라 안 살고 가겠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리하여 자네는 이 나라의 동의와 상관없이 행동할 수도 있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을 거다. 이 나라에서 그럼 법대로 하지 말고 니 딴 나라 딴 데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는 태연하게 사형을 당해도 좋다고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했죠. 나는 그를 사형을 당해도 좋다. 이래놓고 국외 추방이 아닌 사형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놓고 그런데 이제 와서 자네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염치도 모르고 여기 양심이에요. 양심도 없는 놈아. 뻔뻔하게도 비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탈주를 하여 국법을 파괴되는 것이 원하느냐? 이 소리가 전 뭐예요? 자기 양심의 소리예요. 소크라테스 안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를 법의 이름을 빌려갖고 나한테 떠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것은 국법을 따라 살기로 언약한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자네는 이 점에 대해 반론해봐라. 반론해봐라. 우리는 자네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나라의 법률에 따르고 살겠다고 맹세한 것을 안다. 사실 아니야? 여러분 뭐라 돼? 이제부터 대답해봐. 뭐라 할래 이제? 여러분 소크라테스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할래? 맞네. 또 도망칠래? 난 그래도 튀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듣고 보니까 다 맞죠. 이게 자문자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양심에서 왜 도망을 나가? 크리톤 자네가 지금 도망가라고 하는데 내 양심에서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이 양심의 소리가 저번에 우리 논어할 때도 뭐랬어요. 양심의 소리가 큰 사람이 성인이다. 군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계속 속에서 들려오는 거야. 너 도망가면 안 된다. 왜? 그동안 다 누리고 살지 않았냐? 가족까지 여기 있지 않냐? 그동안에 튀려면 벌써 튀었어야지. 아까 소크라테스 변론할 때 뭐라 했어요? 사형당해도 좋다고 뻔뻔 다 얘기해놓고 이제 튄다고? 이제 튀면 뭘 할까? 동네 사람들이 다 미친놈 저거.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소크라테스. 역시 저놈은 내가 아이고 저는 사형 잘했다. 그래 저 인간도 아니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몸은 살았어도 정신이 말살되는 단계가 들어갈 것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크리톤한테 이래도 튀어야 되나? 얘기하는 거죠. 이래도 튈까? 여러분 친구 미치죠? 튀갖고 이제 얘기하면 될 건데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계속 헛소리만 듣고 있는데 솔직히 말빨로 소크라테스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 안 돼.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멋지다.